없으면서 얼굴이 엄청 많이 이뻐졌다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네. 사실 맞아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 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 건 맞습니다. 그렇네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죠? 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에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선기를 만들어 오셨는지 날씨가 벌써 기온이 6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침 저녁은 선선하면서 왠지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요. 공기. 그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여름 동안에 많이 덥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걸 좀 대충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먹으러 가는 게 귀찮고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죠? 대충 먹고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유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유티밀, 비타민이 있으니까 덜한데 일반 여기 외부인들, 네, 여기 아는 사람들은 네, 그분들은 대충 먹고 하다 보니까 요때쯤 가장 건강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한 사람이고 아파갖고 알아 누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럴 때 아주 뜨거울 때 건강을 잘 못 해두시면 아마 이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리셋 다이어트예요. 여러분들 평생 다이어트를 하죠?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그죠? 오늘 강의장 보니까 꽉 찼어요. 강의장은 리셋이 된 것 같은데 사람이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건가요? 옆에 거? 위에 거? Sorry. 낯설어서. 근데 다이어트도 원칙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많이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중에 또 인터넷이나 광고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누가 뭘 해서 다이어트 했다면 혹해서 또 그거 한번 해보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또 이거 혹해보고 사실은 근데 지속적이질 않죠. 다이어트 원칙을 무시하면 바로 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영양의 80%예요. 그러니까 영양이라면 칼로리를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 우리가 말하는 흔히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있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20%는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양의 80%가 되고 하면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가지고 태어난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보충이 돼야지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에 나머지는 30%는 움직임에 따라서 소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열량이 소모가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많이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율이 우리 신체의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땐 괜찮지만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기초 대사량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하고 우리가 먹는 걸 더 갖춰 먹는 게 아니죠. 점점 좀 소화력이 떨어지고 먹을 게 난무하지만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무작정 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체중은 살짝 줄어들지만 이 몸속에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삐져나온 살, 출렁거리는 살을 줄어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 다이어트를 하면 나 살 빠졌어. 얼마나 빠졌어? 대부분 킬로그램, 몸무게에 대한 치중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무게 아니라 바로 사이즈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 지방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줄여주면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여주는, 체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여직자들 이렇게 보면 체중에 무게를 뒀다는 거죠. 보면 여기 그림에도 볼 수 있지만 같은 무게인지 다른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하고 저하고 몸무게 때는 제가 대충 몸무게 얼마나 나갈 것 같은가요? 50요? 5.5. 어머 진짜? 대부분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야 무슨 우리가 다이어트 할 게 없다. 안 해도 돼. 너 한 대충 몸무게 한 49, 50 나가냐? 저 엄청 나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산화 제품 만난 이후로 사이즈는 제가 100개 넘으면 좀 봐줄만 해요. 라인 좀 나오지 않나요? 네,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먹는 걸 줄이고 이 라인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밥 안 먹었을 때 제가 아침에 가서 제 라인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라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몸무게가 사실 56kg가 나가요. 55kg, 56kg. 네, 다 근육 무게입니다. 체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날씬해 보여요. 근데 걔는 68kg 나가요.
아니, 쏘리, 죄송합니다. 네? 48. 아니, 58kg가 나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키는 조금 더 커요. 키는 더 큰데, 라인을 벗겨보면, 보기에는 저보다 날씬해 보이는데, 벗겨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친구 사이즈. 그래서 그 친구는 대부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몸이 계속 피곤해서 하루 종일 피곤하다 하고 어깨 지쳐가지고 맨날 누워있고 그런 게 일상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삶의 질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무게는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참 몸무게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다이어트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체지방이 쌓이고 몸무게만 추정하다 보면 우리 몸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제 소리 너무 큰 걸까요? 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많이 굶게 됩니다. 굶게 되는데 정말 굶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물만 먹었을 때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틀 3일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먹어요? 밥은 안 먹는데 한번 뭘 먹어요? 뭘 먹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빵, 떡, 햄버거 이런 거 있어요. 과자. 이런 구거지를 합니다. 사실 그러면 혈당시가 되게 높아요. GI 주사라고 하죠. 혈당시가 되게 높습니다. 그 혈당시가 높은 걸 먹다 보면 여러분들 혈당량이 혈액 속에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증가하는과 동시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는 동맥이나 근육에 모이는 모세혈관들의 많은 염증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글릭세믹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 밥은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간편한 거, 편한 거 위주로 드시게 되다 보면 또 GIC가 높은 거 위주로 드시게 되다 보면 우리 몸속의 각종 혈관들에서 염증이 다 유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우리가 탄수화물 일단 섭취 안 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시면 우리 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 탄수화물, GI 지수가 높은 걸 드시라는 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조정하지 않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 있죠. 이걸 섭취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GI 지수 높은 걸 그냥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췌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 사람 되게 부럽죠. 근데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췌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먹어서 우리 몸이 흡수를 제대로 영양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살이 안 찌고 근육이 안 된다는 건 그건 그 사람도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서 살찌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도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몸에 신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몸에 에너지가 효율이 높지 않아요. 신진대사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자꾸 깔아지게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뭐라면 저질 체력이라고 해요. 저질 체력. 저질 체력이 되면 안 돼요. 골고루 영양소를 합리적으로 비율이 좋게 딱 드시게 되면 체력도 튼튼하게 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 상태로 이런 독소를 활성산소나 체지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가 인슐린 기능에 우리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그럼 활성산소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력해지고 저질 체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몸의 기관에 다 신체적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빠른 노화 촉진이 일어나고요. 똑같은 나이를 두고 봐도 누군 동안인데 누군 점점 더 누군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어르신처럼 보이고 동맥이 혈관 질환들이 갑자기 쓰러서 병원에 가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뇨병 아무리 식사 조절을 해도 우리가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저혈당이 되고 고혈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되죠. 각종 우리 염증 질환, 백내장, 눈도 마찬가지고 또 피부,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피부까지도 문제지만 그걸 고질병으로 가지고 계시면 내가 나중에 젊으신 분들은 결혼을 했을 때 아이한테도 그런 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암 사망률이 되게 높죠. 그럼 세포가 손상이 되고 변이가 되다 보니까 암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독소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기능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독소를 빼줘야 되겠죠.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리셋인데 자, GI가 낮은 음식을 먼저 섭취하세요. 이주로 GI가 낮은 음식을 탄수화물 섭취하시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들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체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신진대사가 기능이 활발해지고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포도당이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 먹었을 때 바로 포도당이 나오죠.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의 고장이 나면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끌어안고 지방에다 저장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지방, 체지방,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럼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면 완전히 차단시켜줍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았으면 제가 아까 글리세믹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그 역전이 되는 기간이 최소 5일에서 7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 동안 리셋을 하고 7일 동안 리셋을 한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5일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지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내 몸에 좀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금 더 연장을 하셔도 10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리셋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셋은 그야말로 내 몸에 일단 청소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는 게 보시면 됩니다. 워밍업을 하시면 제일 본 단계, 2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체지방을 줄이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알려드릴 텐데요. 왜 유산화인가? 시중에 많아요.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 리셋, 해독이라는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기초에 의해서의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가 바로 얼마 없다는 얘기.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산화 제품 바로 여기 보면 리셋 프로그램은 체내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신진대사를 이용한 매우 과학적인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의 한마디로 딱 요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굶지 않아야 돼요. 굶으면 안 되죠. 우리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을 해주지만 내 세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5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식이섬유가 함께 드실 수 있고 그러면 정말 몸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면 건강미가 넘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식습관이 우리 패턴이 잘못되어 있죠. 그런 식습관의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하시면 바로 이러한 결과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품 하나하나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버즈 플러스. 체내에 우리의 독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화이버즈 플러스 식이섬유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이버즈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 또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단시간에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근육이 인슐린을 그 많은 양이 분비되는 다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근육이 흡수하는 속도와 인슐린 분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슐린의 나머지는 조금은 흡수되지만 나머지는 어디냐다 지방으로 저장해서 체지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버즈를 드시게 되면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해주고 근육이 그 혈당 인슐린 분비를 흡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다이어트에 화이버즈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우리 장수때 유익균이 있어요. 유익균에 먹인 이놀린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화이버즈 플러스는 다이어트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화이버즈를 우리가 하루 권장량이 25g이에요. 25g의 일일 권장량을 섭취하려면 어떤 걸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드시다가 나중에 내가 계속 먹으면 돈 들어가잖아요. 다른 걸로 먹으면 안 돼? 물론 관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양상추 한 통 드셔야 되고요. 몇 끼니마다 당근 7개 드시고요. 고구마 7개, 생명 9개 다 드세요. 그러면 화이버즈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한 스푼 타서 그냥 물에 푸고 마시면 땡이에요.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입니다. 바로 유익균, 유산균이죠. 자, 우리 몸속에는 장에는 많은 면역세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을 들려준 비만세포가 있는데 장에도 비만세포가 있습니다. 비만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게 바로 우리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우리 장에 80%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침입, 외부 세균들 이런 걸 침해서 내가 이겨내려면 내 몸속에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군대, 튼튼한 군대가 많아야 되는데 바로 내 몸속에 그런 방어 역할을 하는 튼튼한 군대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물론 많은 유산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유산균일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유산균이 내 몸에서 소장에서 하는 기능, 대장에서 하는 기능, 유산균 균주가 다 틀립니다. 바로 유산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두 균주, 비피도박테리움하고 BB12,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LGG 두 균주가 50대 50으로 들어있어서 내 몸을 아주 튼튼하게 면역 기능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의 기능과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드시면 좋고요. 혹시나 아토피나 피부 질환들 있으신 분들도 같이 함께 드시면 좋고요. 또 비염 있으신 분들도 함께 드시면 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 건강을 튼튼히 하고 비워내고 튼튼하게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내 몸속에 세포들이 이제 에너지를 내야 되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선 내가 아까 양질의 탄수화물, 지하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유산한 유트리밀입니다. 유트리밀에는 한 끼당 235kcal. 235kcal면 여러분들이 좀 다이어트 식품처럼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WHO에서 지정한 다이어트 식품 1일 한 끼는 200에서 300칼로리를 분명히 명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안 먹어도 200에서 300칼로리는 한 끼당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하지수는 2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빵 하나 먹으면 보통 칼로리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세요? 많게는 적게는 120, 30에서요. 많게는 210칼로리까지 되는 게 있어요. 빵이. 그 정도로 열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하지수는 굉장히 우리가 혈당량 100으로 봤을 때 100에 가깝도록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배가 고프면 이렇게 유산한 유책을 드시면 됩니다. 자, 복합탄수화물이에요. 도정하지 않은 복합탄수화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기본적으로 다 첨가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로콜레스테롤, 로트랜스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같이 함께 들어있어서 단백질도 15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체중 조절 식품으로 유트림을 선택하시고 아이들 영양식,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충분히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다이어트는 필수적으로 드시게 되면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소이 프로틴입니다. 자, 단백질도 우리 몸에 근육을 형성하는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지만 바로 단백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단백질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하면 대부분 고기, 식물성 단백질 같은 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나머지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에서 많이 해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닭가슴살 많이 찾죠. 닭가슴살 많이 하는데 퍽퍽해서 맨날 그거 먹기 힘들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서 효과를 제대로 근육을 늘리고 하려면 1인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건전에 1kg당 몸무게 1kg당 1g 정도는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50kg 나그면 단백질은 50g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소이 프로틴은 보통 우리가 유트레밀 드실 때 유트레밀에 한 끼 15g씩 섭취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루 3끼를 다 드신다고 하면 이거 소이 프로틴 자기 몸무게에 몇 스프를 추가해서 드셔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시겠죠. 그렇게 자기 몸무게 맞게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시고 포만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소이 프로틴 출시되기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먼저 대두 단백질을 먼저 사왔어요. 먼저 이 출시 한 달 전에 먼저 먹기 시작했더니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리셋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첨가해서 먹으니까요. 저는 보통 유트림을 3스푼에 처음에 2스푼을 먹다가 요즘엔 유트림을 2스푼에 단백질 3스푼 먹어요. 왜 놀라세요?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확실히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살이죠. 이렇게 삐져나온 살이 확실히 조금 몸매랑이 더 이뻐요. 여러분들 뭐 단백질 이거 소이 프로틴 꼭 첨가해서 같이 드셔보세요. 자기 몸무게 계산해서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따로 섭취하실 때 보면 이런 통에다 막 큰 거 많이 드시대죠. 거기 보면 합성 첨가물에다가 또 그 뭐죠? 스테로이드제 이런 게 다 첨가해 서 근육을 만들기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분들 나중에 그걸 끊었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근육이 이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순도 96.43%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런 순수 단백질 오리지널 재료 단백질을 같이 첨가하실 때 여러분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근육도 이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이 프로틴 단백질을 안 드시고 일반 음식으로 드시게 되면 단백질 50g을 내가 몸무게 50kg이에요. 그럼 50g을 섭취하려면 닭가슴살 2조각, 그다음에 돼지고기 1.5인분, 두부 1모, 동태 3토막.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충족시키지만 이거 열량은 다 합쳐도 열량이 얼마나 될까요? 단백질만 얻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또 지방들, 다른 것들 다 같이 얻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늘어나게 되죠.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그래서 순수 단백질 딱 있는 소이 프로틴을 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을 몸매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팩이요. 자, 먹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에너지를 내는데, 그런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제가 포도당이라 했죠.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우리 에너지로 바뀌려면,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려면 꼭 필요한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B군들, 비타민 C군들, ADK, 모든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이에요. 그게 바로 헬스팩 한 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총망라해서 정말로 이 헬스팩이 우리 하루 권장량 이상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시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도 충분히 들어있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 보면 몰디브덴. 우리 몸에 세포가 자꾸 분열이 되면서 새로 생기지만 또 새로 죽는 세포들이 있어요. 사멸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가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바로 독소가 또 되는 건데, 그걸 밖으로 체외로 배출시켜준 바로 몰디브덴.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몰디브덴, 셀레니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거든요. 크롬은 당 지질 대사에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 성분들이 이런 헬스팩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시중에 다른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한번 성분을 찾아보세요. 유산화처럼 이렇게 최고의 원료, 최고급의 항산화 원료가 들어있는 비타민이 이 정도 함량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없어요. 흡수율도 낮죠. 유산화 비타민이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들 다 음식들을 에너지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리셋 다이어트 시 꼭 필요하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메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통로가 뭐예요? 혈관이에요. 굵은 혈관도 있고 가는 혈관도 있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각 기관을 다 연결해주는. 근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우리 몸에 다 제대로 세포에 전달이 되지 않겠죠. 바로 바이오메가,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중 지방을 다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돼요. 우리 혈관에 그런 끈적끈적한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 다 바이오메가, 오메가를 드셔주면 훨씬 더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세포로 잘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를 반드시 드셔주어야 되는데 시중에 또 오메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 오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거의 집에 건강식품 아무리 안 먹는 사람도 오메가 하나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오메가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렇게 오메가는 기름이에요. 생선 기름인 거 아시죠? 밖에 이렇게 놔두면 태양이나 이렇게 생활자연산에 노출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하게 되는데, 그런 변하게 되면 안 돼. 불투명 용기 같은 걸 꼭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는 여기에 산화되지 말라고 비타민 E를 첨가해놨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흡수를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유산화 바이오메가는 바로 또 비타민 D,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생선 기름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채취한 어류의 기름인데 이거를 바다에도 다 오염돼서 중금속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정제하지 않고 그냥 드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대병원에 그 원목 과장님을 그 고대병원 창립 멤버랑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당뇨도 있고 그분이 혈압도 안 좋은데 오메가는 그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는 이제 당연히 오메가 필요할 거 왜요? 그랬더니 오메가를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전을 일으켜서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방해가 돼, 오진을 나타나겠는데 오히려 도려 뭉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메가도 순수하게 오메가야 되는데 순도도 높아야 되고 흡수도 높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또 오메가가 그렇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골라 드시라는 얘기죠. 바로 유산화는 그런 점을 다 해결했다는 기술적으로 저온에서 2번 다 걸러냈기 때문에 임산부 어린아이도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도 혈관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만 다이어트가 잘 되기 때문에 리셋 해도 없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바이오메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라마를 수상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이나 그런데 여러 혈관 속에 모세혈관 속에 염증이 많이 유발하게 된다고.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 체지방들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나랑 A랑 B랑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주일 리셋만 했는데도 4kg 빠졌어. 나는 했는데도 그대로야. 그렇게 되면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 더 이상이 있다는 얘기. 이 친구보다 내가 먼저 내 몸에 더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그걸 때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선 내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바로 프라바노 C300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시켜주고 우리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켜주고 산화된 걸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C 20배, 비타민 E 50배의 항산화 효과가 높은 프라바노 C300이에요. 프라바노 C300은 각종 염증,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혹시 감기 걸릴 증세에 목이 아프거나 그럴 때도 드시게 되면 아주 효과를 보시게 되고요. 각종 또 아토피나 비염들 다 염증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프라바노 C300을 권장량이 하루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하루 권장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 내면 벌써 이상이 있다. 그럼 똑같이 드시면 효과를 많이 못 보세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두세 배를 더 드셔야 되는 내가 욕보죠. 그렇게 더 드시게 되면서 다이어트 할 때도 이런 리셋 하실 때도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둘둘 넣는다든가 셋셋 둘둘둘 이렇게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를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기넌 30. 코기넌 30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 혈관에 우리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이어트 시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이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3배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심혈관계 제품이긴 하지만 심장, 혈압에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성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지만 20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기력이 약해진다 얘기하죠. 기운이 떨어진다 얘기하죠. 바로 우리 몸에 이런 효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도 우리가 칼로리를 평상시 먹던 칼로리보다 많이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딸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코기논 30을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더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움직임도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 몸속에도 더 많은 에너지가 활발하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쪽에, 심혈관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4배 이상,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혈압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도 아주 도움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햇볕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1차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몸에 해독과 살균하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자가 면역 시스템 또 신진대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보면 바로 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약 300여 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씹어가 소화시키고 다시 간에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해독하고 살균해서 다시 각 소장을 통해서 각 기관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그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게 덜 중요하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리셋 해독 시에 반드시 헤파시를 드셔주시면 우리 간에서 할 수 있는 해독, 살균작용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근데 해독과 살균작용을 하는데 헤파시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B도 필요하고 비타민 셀레늄 아까 말씀드린 헬스페이드는 모든 비타민과 무기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셋 해독시 헤파시를 먹는 거가 안 먹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헤파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간이 술을 많이 드시거나 많이 피로하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육아에 지친 분들 간에 많이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해독하고 살균하는 작용도 되게 바쁜데 거기다 술 넣어줘, 담배 넣어줘, 스트레스 넣어줘. 간이 얼마나 한 일이 많겠어요.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셋 해독시 같이 헤파시를 넣어주면 여러분들 많이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술 하시는 분들, 약주 하시는 분들도 더 빨리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손상되신 분들, 간세포, 간의 담즙을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간에 좋다는 제품들은 담즙을 일시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간에서 스스로 담즙을 생성해내는 것하고 누가 간에 그걸 도움을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 해파시를 드시게 되면 내 간이 스스로 담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해파시 간세포 재생도 도움이 되니까 꼭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엔질. 알로엔질은 리셋 해독하실 때, 리셋 다이어트 하실 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선택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위가 화이버즈 플러스랑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을 먹었는데 배가 더 빵빵하고 차오르고 뭔가 가스가 차고 아주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이런 장의 부패 독소가 더 빨리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알로에즈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장에 무리가 오는 걸 최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영양소 골고루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위가 속쓰리거나 뭐 영유성 식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알로엔즈를 같이 드셔주시면 리셋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줄 때 덜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 6가지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6가지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유당분해 효소가 모질라고 여러분들 우유나 유제품 드시면 설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 꼭 드셔주면 좋아요. 다이어트 시, 리셋 다이어트 시 여러분들 소화기관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위에서 분해를 못 시키고 장에서 흡수를 못 시키면 다 도루묵이니까 그럴 때 알로에즈를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알로에하고 엔자임 효소에 같이 합성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산도, 위산이 많으신 분들 드셔주면 위에 산도도 감사해주고요. 아까 장내 환경, 프로바이오틱하고 화이버즈 플러스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알로엔즈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산화 제품들 모두 알려드렸어요. 리셋 해독시. 뭐 여기 더 추가해서 내가 시력이 나쁘다. 뭐 단고리, 옵티마이저 제품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괜히 여지까지 나 원칙을 지키며 정말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유산화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건강, 아름다운 몸에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